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턴 새로운 대단원 4 세상을 보는 눈 첫 번째 소단원 귀뚜라미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에서는 총 2편의 문학작품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 귀뚜라미라는 제목의 시를,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동백꽃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읽어볼 겁니다. 이렇게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문학작품 속에서 작가를 대신하여 말하는 이를 찾아볼 건데요. 시 속에서 말하는 이는 화자라고 부를 거고 소설 속에서 말하는 이는 서술자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각각의 개념들도 살펴보게 될 거고 이렇게 작품 속에서 말하는 이가 작품의 분위기와 주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하면서 내용을 살펴볼 거고 작품에서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 속에서 말하는 이를 바꿔보기도 할 거예요. 관점을 바꿔보기도 하고 아예 말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나 시 속에서 말하는 이의 화자를 바꿔서 변형을 시켜서 기존의 시와 소설을 바꿔 써보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감상하는 활동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소단원 1의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화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자라는 것은 시 속에서 말하는 이를 뜻하는 것이었죠. 즉, 시 속에서 말하는 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는 의미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화자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작품의 분위기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의미겠죠. 자, 시에서 작가가 시 속에서 작가를 대신해서 말하는 이인 화자를 설정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그 까닭을 알아야 할 거고요. 화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함으로써 시의 주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또한 작품의 내용의 이해를 넘어서 화자의 관점을 한번 달리 써보는 활동을 통해서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화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분위기와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화자가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화자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교과서 161쪽 콕콕 알아두기 부분에 나와 있는 화자의 개념을 참고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속에서 작가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에서 말하는 이를 두 글자로 화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화자란 시에서 시인을 대신하여 말하는 이로 시인은 화자를 설정할 때 자신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를 화자로 내세워서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자에 따라 당연히 시의 분위기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화자가 어떤 관점으로 시적 상황과 또 시적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시의 주제가 그리고 시의 어떤 분위기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화자를 파악하고 화자의 관점에서 작품을 수용하고 감상을 하다 보면
작품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연결고리를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시를 읽으며 시 속에서 말하는 이, 즉 화자를 찾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작품 속의 시적 화자가 어떤 위치와 처지에 놓여 있는가, 즉 시적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화자가 처해 있는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상황을 나타내는 시어들에 주목을 해서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시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화자가 누구인지,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시적 상황까지 파악을 했다면 그 다음에 알아봐야 하는 것은 화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화자의 태도라는 것은 당연히 시적 상황이나 시적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취하고 있는 자세나 반응을 의미하는 거겠죠. 시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시적 대상이나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시적 대상을 좋아하고 있는지, 싫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시 속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시적 화자가 어떤 태도로 시적 상황이나 시적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관점과 태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과 태도를 파악하다 보면 저절로 시의 주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를 감상할 때 화자를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화자가 시적 상황이나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은 시적 화자의 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적 화자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화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시적 화자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과 화자와 시인과의 관계를 기준하여 시적 화자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화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화자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라는 것은 시의 내용을 읽었을 때 그 시의 내용에 나 혹은 우리와 같이 화자를 직접 언급한 말이 나와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가 되는 거예요. 나, 우리 같이 화자를 언급한 말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그 드러나 있는 화자의 감정 역시 굉장히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자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시를 읽었을 때 시의 내용 안에 나나 우리 같이 시적 화자를 직접 언급한 말이 없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화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의 내용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시적 대상을 멀리서 관찰하는 듯한 느낌의 내용으로 시의 내용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자를 추측하면서 읽어 나가야 되는 거죠. 시의 상황과 분위기를 살펴보고 그 느낌을 가장 잘 전달할 만한 시적 화자가 누구일까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시적 화자였지 않을까. 시적 화자를 우리가 역으로 상상하면서 읽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엔 시적 화자와 시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시적 화자의 유형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와 시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할 때도 역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시인과 화자가 일치할 때가 있고요.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즉, 시인이 곧 화자인 경우도 있고, 시인이 설정한 다른 이가 화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인과 화자가 일치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시인과 화자가 일치한다라는 것은 마치 수필처럼 시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와 시적 상황이 시인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즉, 시인이 직접 시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의 시를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는 시다라고 부릅니다. 시인이 자기가 경험한 일, 그리고 자기가 그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 그게 바로 시인과 시적 화자가 일치하는 것이죠. 시인이 자기 이야기를 자신의 관점에서 시로 표현했다. 그러면 시인과 시적 화자가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시인과 시적 화자가 일치하는 작품이 지금 예로 나와 있는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지금 나와 있는 시구로도 볼 수 있지만 거기 보시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 시의 끝부분을 지금 실어 놓은 건데요. 저 폐혈관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폐결핵이라는 병 아시죠? 폐결핵이라는 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폐결핵이 누가 걸렸냐면 바로 정지용 시인의 어린 아들 하나가 폐결핵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죽은 굉장히 슬픈 상황에 놓였던 그때 정지용 시인이 그 슬픈 마음을 담아서 아들에 대한 슬픈 마음, 먼저 죽은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쓴 시가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아들을 폐결핵이라는 병으로 잃었던 아버지의 경험, 그때 느꼈던 슬픔, 이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아들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래서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에서의 너는 그 죽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관점에서 시 속에 고스란히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시인과 시적 화자가 일치하는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엔 시인과 시적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시인과 시적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시인이 시 속에서 자신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시 속에서 말하는 이로 내세우는 작품들을 시인과 시적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인이 시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분위기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적합한 존재를 말하는 이로 대신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될 나이덕 시인의 귀뚜라미라는 작품을 한번 볼게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시적 화자를 먼저 찾아봅시다. 나 라고 나와 있죠. 내 울음 할 때 내가 곧 나가 되는 거니까 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건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 나가 누구냐고요? 그렇죠. 귀뚜라미예요. 근데 시인은 누구였어요? 나희덕이라는 여성 시인이에요. 그런데 시 속에서 말하는 이는 누굽니까? 나가 뭐예요? 귀뚜라미죠. 이렇게 시인과 시적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이덕 시인은 시 속에서 말하는 이를 귀뚜라미로 설정을 했을까요? 심지어 얘는 곤충이야. 말도 못해. 의인법이 쓰여진 거네요. 자, 그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고, 왜 하필 나이덕 시인은 귀뚜라미를 시적 화자로 설정했을까? 그 이유는 당연히 나와 있죠. 나이덕 시인이 생각했을 때 이 시의 주제나 분위기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귀뚜라미라는 곤충이었기 때문에 이 귀뚜라미를 시적 화자로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제를 드러내려고 시적 화자를 귀뚜라미로 했는지는 이제 뒤에서 차근차근 또 내용을 한번 봐야 와닿겠죠? 시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 내용은 나중에 우리 다음 차시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고, 이렇게 시인과 시적 화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시적 화자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포인트는 뭐냐? 시적 화자와 시인의 관계에 따라서 시적 화자의 유형을 구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시인이 항상 시적 화자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시인이 시를 쓰긴 하지만 시 속에서 말하는 이가 항상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인과 시적 화자는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시인과 시적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시인과 시적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시 한 번 더. 시인과 시적 화자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꼭 헷갈리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화자의 개념, 화자의 유형, 시적 상황, 화자의 태도에 관한 개념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교과서 161쪽 콕콕 알아두기 부분에서는 화자의 개념 정도만 정리되어 있는데 PPT에 나와 있던 추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를 할 테니까 따로 메모해 두실 필요는 없고요. 교과서 157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과 발견 부분의 내용을 함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산이와 아름이의 대화를 보고 부르는 사람에 따라 노래의 느낌이 다른 까닭을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음악방송을 함께 보던 강산이와 아름이는 두 가수가 같은 노래를 재해석해서 부르는 장면을 보았다. 두 노래를 들으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불후의 명곡 이런 거 봤나 봐요. 자, 먼저 강산이가 같은 노래인데 부르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참 다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름이 역시 그러게 하나는 깊고 웅장한데 다른 하나는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이야 라고 말을 하네요. 자, 이렇게 같은 노래라도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그 곡에 대한 해석이 가수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가수마다 그 특유의 목소리 색깔, 음색이라고 하죠. 음색이 다 다르니까 같은 노래라도 부르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같은 노래를 듣고도 그에 대한 감상,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도 역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같은 악보를 보는 가수도 그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노래라도 부르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같은 노래도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과 발견 부분에서 하나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화자 있잖아요. 시 속에서 말하는 일을 바꿔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 시에서 말하던 시적 화자를 바꿔보는 활동을 할 거야. 그러면은 시적 화자가 바뀐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시의 내용이나 분위기 역시 바뀌겠죠. 시적 화자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시적 화자의 관점에 따라서 내용과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존 원래 시와 원래 시와 시적 화자를 바꾼 시를 비교해 보면서 시적 화자가 얼마만큼 시의 분위기와 주제, 내용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생각과 발견 문제를 한번 풀어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죠. 같은 노래라도 부르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른 까닭, 아까도 얘기했듯이 곡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가수마다 음색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교과서 157쪽 1번 밑에다가 간단하게 메모해 두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생각과 발견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같은 노래를 각각 다른 두 가수가 부른 것을 찾아 듣고 느낌을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요즘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원곡이 있는데 그걸 다른 가수가 커버해서 영상을 올리는 경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가수들이 옛날 노래, 옛날 명곡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리메이크하는 앨범들도 많이 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곡인데도 부르는 가수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거고 경험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면 되는데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생각과 발견으로 이번 단원을 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게 될 귀뚜라미라는 시 있잖아요. 그 귀뚜라미라는 시 안에서 말하는 일을 먼저 찾을 거예요.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좀 스포일러라고 한다면 이 귀뚜라미라는 시 속에서 말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뚜라미예요. 제목이 귀뚜라미였죠? 시 속에서 말하는 이가 귀뚜라미여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귀뚜라미가 원래 시의 화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학습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냐면 이 귀뚜라미를 시적 화자로 했던 원래 시를 바꿀 거야. 바꾸는데 뭘 바꾸냐? 시 속에서 말하는 일을 바꿀 거예요. 귀뚜라미가 아니라 다른 대상으로 해서 시적 화자를 설정을 해가지고 시를 한번 새로운 시적 화자의 관점에서 다시 바꿔 써볼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그 귀뚜라미가 시적 화자였을 때의 시의 느낌이나 분위기, 시의 내용, 주제 이것이 시적 화자가 바뀌면서 굉장히 또 색다른 느낌을 주는 시의 분위기나 시의 주제, 내용이 달라져요. 시적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의 내용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면서 이 화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시적 화자가 작품에 끼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노래라도 부르는 가수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유가 바로 뒤에서 배우게 될 화자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귀뚜라미라는 시를 통해서 시적 화자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시적 화자를 그렇게 설정함으로써 형성하고자 했던 시의 분위기와 시의 내용, 시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